네, 안녕하십니까. 구조주의 한약 처방 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강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보준익기탕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기어 처방에 대한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보준익기탕을 알아보기 전에 그 사군자탕에서 보준익기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꼭 설명해야만 하는 하나의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 처방부터 함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사군자탕이라는 처방입니다. 대사군자탕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군자탕에 환기가 추가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사군자탕의 인삼과 환기를 만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화기 계통 또는 호흡기 계통에 머물러 있던 사군자탕의 기혈을 보강하는 처방의 의도를 전신 기혈의 보강 처방으로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환기 자체에는 지한작용과 그리고 이완된 근육의 긴장도를 정상화하는, 네,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기허가 지나치게 되어서 평활근, 골격근 등이 지나친 이완으로 인해 축 처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걸 우리가 하수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또 근육의 근력이 부족해져서 근력 이완 상태가 되어 그 해당 근육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네, 그런 상황일 때 그 긴장도를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인삼과 환기가 만나게 됨으로써 어, 전신 면역력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염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처방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대사군자탕은 기여에 도한, 자한이 낀 경우나 또는 소화관, 평활근 또는 골격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발생해 있는 근력 저하, 위장 무력이나 타랑, 자궁탈, 방광마비, 성대마비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삼과 환기의 효과를 한번 조금 비교해보고 가고자 하는데요. 인삼과 환기는 사실 서로 상보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보기작용에 있어서는 인삼이 더 낫지만 사실 환기 같은 경우는 지한이나 내탁, 특히 어떤 상처 같은 게 있고 염증 같은 게 있을 때 해당 염증을 전신 면역력을 항진시킴으로써 소퇴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작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인삼은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진 것을 보충하는 역할, 소화력을 올려 보충하는 역할이라면 환기는 그 소화력을 올려서 이수소종, 어, 염증성 산물로서 발생한 것들을 또 내보내는. 그러니까 인삼은 부족해져 있는 곳에 체액을 보충, 환기는 지금 염증성 산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처리가 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여분의 수분에 대해서 기운을 올림으로써 제거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된 주제인 보준익기탕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준익기탕은 이동원의 내외상 변형론에 처음 등장하는 처방이고요. 이 처방은 딱 보시자면 대사군자탕 자체에 건의작용이 있는 진피를 추가해 놓은 그런 기본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당귀, 시오, 승마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사군자탕을 보다 대중적으로 그리고 보다 실용적으로 만들어 놓은 처방이라고 보일 수 있겠고, 그래서 무기력으로 인한 각종 문제 개선에 창방에 의의가 있습니다. 전신의 체력 저하, 면역 저하, 근긴장도 저하 등이 그 원인이 구체적인 적응증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상운자탕에 진피를 가하게 되면 이건 이공산이죠. 그래서 위연동 운동 기능 개선과 소화 흡수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환기가 붙어 있고 이 환기와 당귀를 만나게 해주면 다시 당귀보혈탕이라는 처방이 됩니다. 이 당귀보혈탕은 기육열에 쓰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창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우리 살집에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해서 후끈후끈거리는 느낌 같은 것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염증은 항생제를 쓴다고 잘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면역력이 살아나서 그 염증을 제어하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야만 치료가 될 수 있죠. 바로 이 상황에 적합한 처방이 당귀보혈탕입니다. 그래서 당귀와 환기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환기의 이완된 근육을 정상화한 축 처져 염증이 생겨서 축 처져 있고 부종이 발생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대처와 당귀의 육아를
육아 발육 촉진을 하는 효과, 그래서 좀 새살로 돋아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합해지게 되면 이런 염증을 제어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망가진 곳을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기탕이 기본적으로 이 환기 단기 조합으로서 뭐 욕창으로 대변이 되는 그런 염증성 질환에서 염증 제어는 물론이요, 그 이후의 회복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시오승마가 추가되어 있는데, 흔히들 시오승마가 들어감으로써 뭐 승제작용을 해서 근육의 탄력성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와 함께 이 시오승마 자체는 성격 자체도 한성이고 조성이면서 염증 자체를 제어하는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효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 저하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염증에 대해서 아주 조금의 용량이지만 소염 효과를 가함으로써 거기서 체력을 올릴 때 염증을 더 잘 이겨낼 수 있게끔 조금씩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조합이 보존익기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병태를 좀 정리해 보면, 전신 체력 저하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에 따른 감염증이 계속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COPD 같은 것이 있어서 툭하면 감기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COPD가 악화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만성 질환, 만성 염증의 이런 만성 요인에 기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격근 또는 관광장기 평활근, 괄약근 같은 곳에 긴장 저하가 있어서 이완성으로 내장 장기가 하수되는 이런 양상들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보조기탕의 특징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또는 각종 화학요법에 따른 부작용이 잘 발생하고 있을 때, 부작용으로 인해서 막 간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감염이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들까지도,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는 것이 보존기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존익기탕이 주로 쓰여왔던 상황들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익기탕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로감에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표된 만성 피로증후군 한의표준 임상치료지침에서도 보존익기탕을 제1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처방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체력 저하인데 상황이 병후나 수술 후, 더위 머금, 임신 중, 산후 또는 피부 화농증이나 역창으로 인한 이런 체력 저하가 있을 때도 도움이 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후 체력 저하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은 이제 큰 병, 뭐 뇌졸중이나 암이나 또는 뭐 내분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이런 질환들을 앓은 다음에 생긴 체력 저하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호소가 몸이 무거워 일어날 수 없다, 꼬박꼬박 졸고 계속 자고 싶다, 손발이 무겁다, 권태감, 자한, 도한, 또 일을 하면 바로 피곤하고 출근한 힘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동 같은 곳에서는요, 체력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는 채로 계속 가고 있는 경우, 또는 퇴원할 때 됐는데 아직도 체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한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 전, 후로 나누어서 체력 저하 상태에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는 수술 전 체력이 약할 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체력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야 수술 후에 재활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수술 후 체력 회복을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특히 위 수술 후에는 빈혈이나 덤핑 증후군 같은 것이 잘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 치료도 도움이 되고,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각종 평활근, 복부 수술 같은 경우에 평활근의 단체적인 무력감, 이런 것들에 생기는 딱꼭지, 방광마비, 요실금, 변실금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약자, 무력체질인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할 때 진통이 미약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산 후에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자궁이 어느 정도 출산을 하고 나면 알아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축력 자체가 고갈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수축력을 끌어올려서 출혈을 예방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또한 과도한 출혈로 인해서 저단백 혈증이나 빈혈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한 기립성 어지럼이나 이명, 뭐 심경진 등이 있을 때도 보존기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산후에 체력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산후에 일반적으로 산후 보약으로 많이 쓰이는 금기조혈염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산후 체력 회복,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 부종, 임신신, 임신 중독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는 단기 자약산이나 향수산과 합방해서 쓰는 것을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고 있는데요. 피부 환원증이나 욕창 같은 것에 이제 체력 저하가 있을 때 이런 것은 염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환원이 됐어요. 환원이 됐는데 이게 터져서 빨리 염증성 물질들은 빠져나오고 빨리 육아가 차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존기탕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구멍이 푹 파여 있는 욕창 같은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보존기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기력 체질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관광장기의 이완성 운동 저하, 괄약근의 긴장 저하, 근육의 긴장 저하 같은 상황 모두 볼 수 있는데, 위장관이 무기력해서 소화력이 약해진 것, 식욕이 없는 것, 눈 피로 때문에 막 시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힘을 멍하고 있으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과 문제나 또는 신경과적 문제가 아닌 경우 이럴 때 쓸 수가 있고요. 또 괄약근 긴장 저하가 있다든가 방광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존기탕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궁 탈거 같은 자궁이 이게 쭉 처져 있는 듯한 느낌, 다음에 성대 이완이 돼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보존기탕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장관 무기력부터 한번 다시 또 자세히 보게 되면요. 위장관 무기력 상태는 소화관의 근긴장 운동 저하 때문에 식욕부진이 일단 발생해요. 그런데 소화관이 안 움직이니까 복부 팽만감도 같이 올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대황제를 쓰게 되면 수도 없이 설사를 하고 배가 더 오히려 아픈 거죠. 이럴 때는 오히려 보존기탕 같은 처방이 낫겠고요. 혹시나 보존기탕이 괜찮긴 한데 변비를 해결하는데 조금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마자이나만 같은 약을 같이 부방으로 써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눈피로 같은 경우는 안근 조절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 거고, 특히 피곤할 때 멍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일들이 잦다라고 하는데, 각종 검사를 해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다면 보존기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괄약근 긴장 저하, 대표적인 게 항문과 방광 괄약근입니다. 그래서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것들, 그리고 항문 괄약근이 너무 이완되다 보면 탈항이 올 수 있죠. 그런 상황까지도 보존기탕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광 수축력 저하 상황은 어떤 식으로 많이 드러나냐면 2단 배뇨입니다. 소변을 보는데 한 번에 다 배뇨하지 못하고 중간에 쉬었다 다시 보는, 또는 방울방울 보는 소변, 또는 소변줄이 약해서 오랫동안 소변을 봐야지만이 남들 보는 만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방광이 너무 이완돼서 수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체력 저하로 인한 방광 괄약근의 수축력 또는 방광의 수축력이 약해져 있다면 보존기탕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전신 상태에서 한번 주목해 볼 것은 또 뭐냐면 VR이라는 짐락 상태입니다. VR은 어떤 거냐면 여기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VR이나 MRS에는요, 우리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항생제 내성균이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지금 환자의 뱃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언제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이 균들은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균을 복균하게 되면 환자들이 격리되게 되거나 집에만 갇히게 되는데, 이럴 때 보존기탕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빨리 이 짐락 상태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결국은 자기 면역력을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임상 시험이나 증례 보고들을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저체온증에 도움이 되더라는 증례 보고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약물 부작용 방지 효과가 아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항암제, 소염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 기능 이상이라든가 위장장애, 빈혈. 그러니까 보면 어르신들 중에 보면 나는 소염진 통제를 먹게 되면 간 수치도 올라가고 위장장애도 잘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고 그래, 이런 환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보존기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삼탕, 육군자탕, 소주탕 등도 여기 활용은 되는데 보존기탕이 가장 대표적인 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감기가 빈발하는 상황도 감기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과거 코로나19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일본의 감염내과 학회에선 예방약으로서 보존기탕을 복용해라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발성 부종, 특히 기혈변증을 가지고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이 있을 때도
보조인기탕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종양내과 쪽으로 가게 되면 보조인기탕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합니다. 특히 암 관련된 피로, 암성 피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암 관련 증상을 다룬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에서 보조인기탕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항암제 부작용 중 백혈구 감소증 같은 혈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쪽의 여러 임상치료 지침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삶의 질 저하에 있어서도 보조인기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각종 CPG 진료 지침상의 서술이 있고요.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 대한 방지도 현재까지 논문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경험입니다. 자, 각종 빈혈에도 도움이 되는 증례 보고들이 다 할 수 있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당뇨병 약을 먹는데 보조인기탕을 같이 먹는 군과 같이 먹지 않은 군을 비교해서 봤더니 당 조절이 더 잘 되더라. 보조인기탕을 복용했을 때. 네,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조인기탕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당뇨병이 잘 듣는다고 할 수는 없고 기혈변증, 특히 소화관이 또는 전체 전신적인 근육 평활근 골격근들이 이렇게 이완돼서 처져 있는 그런 양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보셔야만겠습니다. 다음에 소화기 내과 쪽으로는 과민대장증후군 쪽에서 우리가 CPG 속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임상시험, 그러니까 보조인기탕을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의 임상 성적 차이를 보았을 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들은 궤양대장염, 변비, 설사, 위하수, 또 항문 탈출, 항문 통증 같은 것이 있고요. 치액 같은 경우는 증례 보고로 있는데 대부분 이런 증례 보고들에서는 이제 치액 쪽에 발생해 있는 울려를 제거하는 어떤 그런 어혈약들을 함께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경험적으로 소화기계통에는 만성 장염이나 만성 간염, 수시로 딸꾹질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자, 심장내과 쪽으로는 고혈압, 우리 한국에서 발표된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에서도 기혈변증이라면 고혈압에 보조인기탕을 써볼 수 있다는 권고가 있었고, 또 보조인기탕 복용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임상 증상의 개선도를 본 질환으로는 협심증이 있었고, 또 당뇨병성 저혈압과 관련된 증례 보고들, 또 본태성 저혈압, 기본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저혈압 쪽에도 많이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약 처방의 특징인데요. 고혈압에도 잘 듣고 저혈압에도 잘 듣고 하는 것이 보조인기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흡기 내과 쪽에서도 큰 활약을 합니다. 일단 임상진료 지침에서 효과가 괜찮다고 보고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것들은 다 일본 쪽에서 수록하고 있는 건데요. 알레르기 비염,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그리고 COPD 같은 상호흡기 질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폐결핵이나 기관지 확장증은 보조인기탕을 복용했을 때 보다 더 호전이 되더라라는 보고들이 있고, 기관지염 기흉에 대한 증례 보고들도 다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안과, 치과 쪽으로 보게 되면요. 비기질적 구강질환 환자의 체력 저하. 이런 원인이 없는,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구강질환, 구내염이 잘 생긴다든가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그 환자들이 체력 저하를 기본으로 깔고 있다면 보조인기탕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일본 쪽 임상 진료 지침에서의 구술이고요. 이 외에도 개방성 인두관이나 메니에르병 같이 귀의 이상이나 어지러움 같은 것을 호소하게끔 만드는 그런 질환에 관련된 증례 보고도 존재합니다. 또 녹내장이나 이럴 경우 오론산을 같이 쓰고요. 눈피로, 약시, 만성 치주염 같은 곳에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경험들이 있고요. 신경계통 질환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두 CPG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진료 지침이에요. 그래서 뇌졸중, 안면신경마비, 현운 같은 곳에 쓰일 수 있는데 뇌졸중의 경우는 특히 이렇게 다양한 분야, 재발 방지부터 시작해서 삶의 질 저하, 우울증, 언어장애까지 다양한 증상들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이제 임상진료 지침 권고까지는 아니지만 길랑발해증후군의 후유증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고, 대상포진 신경통에 대한 증례 집적,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기업 양상을 보인다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역시도 증례 보고로 알려져 있고요. 양리상 중증 근무력증이나 고령자들이 축 처져 있는 고령자, 특히 이런 고령자들은 이제 항상 다운돼 있고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양상의 치매들입니다. 그런 치매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신건강의학 쪽으로 가보게 되면 화병, 특히 기혈양어 변증의 화병, 허약한 사람의 화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임상진료 심사 권고가 있고, 우울증의 경우는 다수의 증례 보고들이 있는데, 특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다거나 할 때 이 보존익기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의학, 비뇨의학과 쪽인데요. 이쪽에서는 갱년기 또는 폐경기 때 나오는 배뇨장애나 복압성 요실금 같은 증상이나 유방암 환자의 피로나 전신쇠약, 난성 난임 환자의 정자 부족증 같은 것이 있다면 보존기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권고가 있고, 이 외에는 뭐 임상시험에서 알려진 효과로는 관민 방광,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재발성 자연유산 같은 것이 있고, 또 증례보고 수준에서는 여성 생식기 탈출, 다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는 자궁의 과다출혈, 이런 것은 자궁 평활근의 이완으로 인한 출혈로 봅니다. 다음에 만성 신우신염이 반복되는 경우, 수술 후 문기장 방광으로 소변을 배뇨 장애가 생겼을 때, 이럴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소아과 쪽도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임상진료 시스템에서 세 가지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두 가지 CPG, 소아 청소년 성장 장애, 자폐 스펙트럼 이쪽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 특히 아이들이 특발성 저신장인 경우에 뭐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저신장인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립성 어지럼 상황은 소아들이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일본 쪽의 기립성 조절 장애 쪽 진료 지침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보존기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생활 습관 관리, 다른 치료들을 다 해보고도 기립성 어지럼의 경우는 좋아지지 않는다면 보존기탕 같은 처방도 활용해 봐라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피부과 쪽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기혈변증일 때 특히 막 긁고 있는데 항상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하는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에 보존기탕을 써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 쪽 CPG에 수록돼 있고, 또 증례보고 수준에서는 영아습진이나 욕탕,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헤르페스 같은 거 있죠. 여기 보시면 뭐 헤르페스, 전립성 연속종, 전염성 농가진, 다발 감염 농양, 모낭염 등이 반복되는 환자. 그냥 이 질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조금만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피부병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보존기탕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마귀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의인이 들어간 약재를 같이 써주는 것을 원칙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통증 질환 쪽에서도 슬관절 치환술 전후 또는 턱관절 장애, 섬유근통 같은 것이 있을 때 보존기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진료 지침이 있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존기탕은 사실 안 듣는 데가 없죠. 그래서 기본 병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 병태가 근육의 이완과 무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이 보존기탕 효과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 효과를 높이고 싶다고 하면 사금사탕의 컴포넌트들을 증량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치질이나 치액 같은 것을 치료할 때는 을자탕 같은 약을 추가해서, 원래 치질에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승제 효과를 높여서 승마시오를 추가하는 역할, 그러니까 소염 효과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치질을 더 치료를 잘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보존기탕 자체의 효과가 엄청나게 늘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사람이 좀 냉증도 보이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부자란 약재를 추가해서 삼기제의 효과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보존기탕 이외의 다른 보기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